네, 안녕하세요. 갱스탁입니다. 자, 9월 1주차 시황 분석 및 주요 이슈 한번 살펴보는 방송 진행해 볼게요. 자, 이번 주 상당히 힘든 한 주였는데 주요 이슈 먼저 살펴보면 북한이 결국 6차 핵실험 감행했습니다. 지난 일요일이었죠. 일요일 날 하면서 자, 결국 국제사회 제재가 다시 한번 강화될 수 있을지, 중국이 이번에 참여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 좀 지켜봐야겠고, 자, 북한 이슈부터 해서 미중 간 무역 전쟁이 지금 발발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자, 중국이 아무래도 미국 수출량이 많기 때문에 자, 미국을 좀 너무 자극하지 않는 차원에서 좀 이렇게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계속 거절하고 있습니다. 철강 생산 감축도 자, 지금 뭐 거절했고, 자, 그래서 일단은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미국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들, 자, 보복 카드를 좀 준비해야겠다 이런 뭐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, 자, 요거 북한에서부터 사실은 발생한 이슈이기도 합니다. 자, 중국이 북한 제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서 좀 짜증이 나는 거죠. 중국을 이제 무역으로 압박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, 자, 중국은 뭐 그러게 굴하지 않고 북한 제재를 하지 않고 자, 무역 전쟁으로 지금 맞설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사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발발한다면 자, 이거 뭐 글로벌 시장에 금융 시장에 상당히 큰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거 상당히 중요한 이슈고요. 자, 그리고 지난 목요일이었습니다. 엊그제 목요일날 유럽 ECB 열렸는데, 자, 테이퍼링에 대한 뉴스는 뭐 나오지 않았고 10월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. 지금 유로화가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, 유로화 강세가 계속 된다면 또 테이퍼링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뭐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. 자, 지금 계속해서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좀 미루고 있는데, 인플레이션 뭐 이런 수치들이 지금 만족스럽지는 않을 거예요. 그래서 양적완화 축소를 가더라도 자, 그렇게 뭐 점진적으로 해나갈 것이지 급하게 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요. 자, 20일 뭐 별다른 이슈 없이 잘 뭐 종료했습니다. 자, 이제 국내 이슈인데, 자, 사드 추가 배치 결국 이뤄졌죠. 북한이 계속 도발하는 상황에서 자, 사드 배치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결국에 성주 4기 추가 배치하면서 뭐 물리적 충돌도 있고 했는데, 이런 거 정치권, 경제권 지금 다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은 중국과의 좀 관계 개선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. 자, 우리나라가 대중 수출이 많기 때문에 자, 그쪽에 좀 너무 계속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, 사드 이걸 때문에 추가 배치까지 하면서 결국에 지금 당분간은 좀 관계 개선은 어려워 보이나 어떻게 좀 정치적으로 잘 풀어가지고 국내 기업들도 좀 다시 잘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뭐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. 자, 이번 주 주식시장 상당히 힘들었습니다. 일단 주간 움직임 보면 코스피는 뭐 한 0.6% 생각보다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. 월요일날 개파락 출발해서 한 14포인트 빠졌으니까 뭐 이 정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하락이었고, 자, 코스닥도 1% 조금 넘게 빠졌습니다. 한 8포인트 정도 빠졌는데, 자, 개파락 출발해서 뭐 코스피 코스닥 다 양시장 모두 자, 월요일날 개파락 출발한 거 어느 정도 되돌림 나오는 양봉 뽑아줬고, 자, 월요일 급락 후 양시장 모두 양봉이 나왔습니다. 자, 그리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이제 다음 주 목요일날 있는데, 자, 이번에 포지션이 외국인들 포지션이 좀 약세, 코스피 200 약세 많이 배팅을 한 것 같습니다. 선물부터 해서 옵션도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자, 일단은 다음 주가 좀 시장 충격이 혹시 나올지도 모르니까 요 정도 조금 감안하시고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이번 주 이따 차트 잠깐 보겠지만 삼성전자, SK하이닉스 반도체 쪽이 상당히 강했습니다. 여기서 IT주들 다시 잘 나가고 있는데, 자, 코스피가 0.6% 하락했지만 삼성전자가 5% 이상 상승했습니다.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, 그렇기 때문에 자, 삼성전자가 5% 상승하면 지수가 1% 정도 상승해야 되는데 빠졌기 때문에 코스피가 지수 낙폭보다 훨씬 체감이 안 좋은 한 주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, 코스피 이번 주 월요일날 개파락 딱 출발해가지고 자, 어느 정도 상승 흐름 나왔는데 보시면 정확히 주봉 차트에서 21선 돌파하지 못하고 자, 지금 내려앉았기 때문에 거기서 저항을 맞고 지금 다시 내려왔죠. 그래서 다음 주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 좀 약세장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있고요. 자,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. 자, 코스닥 차트 보시면 자, 코스닥도 지난주에 21선 주봉상 21선 상당히 딱 뚫고 올라갔는데 자, 이번 주에 개파락 상당히 크게 출발했죠. 종가 대비 상당히 아래 위치 시가가 마이너스 2.7%니까 엄청 하락해서 출발해서 양봉이 나왔습니다만 자, 또 마찬가지로 21선 지금 맞고서
21선을 강하게 조금 뚫고 올라가긴 했는데 강하게 뚫고 올라가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최근에 코스피에 비해 코스닥 상당히 외국인 수급 들어오면서 분위기 좋은 건 사실이나, 자 일단은 외국인들 조금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추세 다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도 한번 잘 봐야겠습니다. 최근에 아주 좋은 흐름 나오고 있지만 또 다시 외국인들이 뭐 매도한다면 지수 다시 빠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되고요. 자 개인적으로는 뭐 680선 정도까지는 큰 무리 없이 680선 정도 670대 후반 정도까지는 큰 무리 없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, 결국 외국인 기관 수급들이 좀 들어와야지 코스닥 상승할 수 있겠죠. 자 그래서 이번 주 뭐 주봉상 다 양봉 나왔으나 개파락 크게 빠져서 출발했기 때문에 양봉 나왔으나 지수는 하락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, 자 업종 제가 삼성전자 한번 보시면 삼성전자가 최근에 상당히 뭐 한 달, 두 달 정도 좀 기었습니다. 차트가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, 자 최근에 자 주봉상 보시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하락하면서 조정을 많이 겪었는데 좀 어느 정도 소화가 됐는지 이번 주에 어려운 장 가운데서도 5%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. 5.59% 상승했어요. 지수를 상당히 끌어올렸고요. SK하이닉스 마찬가지겠죠. SK하이닉스도 한번 차트 보시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보다 힘은 더 좋죠. 다시 한번 정고점 돌파하려는 뭐 종가상 정고점은 지금 돌파했고, 자 고점 73,000원 돌파 뭐 다음 주에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자 그래서 지금 뭐 IT 강세 나오면서 지수까지 빠졌으니까 삼성전자, SK하이닉스 빼면은 지수는 제 생각에 한 2% 가까이 코스피 빠지지 않았을까 이번 주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. 상당히 코스피 계속해서 어려운 장 이어지고 있고, 자 뭐 금융주 이런 것들도 좀 급락하고 있습니다. 자 코스닥은 그에 반면에 분위기가 좋았다가 이번 주에 북한 핵실험 도발로 크게 빠져서 출발해서 뭐 양봉 뽑아오면서 지수는 좀 한 1% 이상 좀 하락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 일단은 뭐 북한발 이슈 계속 나오는 거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시장 흔들릴 수 있으나 코스피, 코스닥 모두 자 상당히 힘을 느낄 수 있게 하고 있고요.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아주 상승장 잘 펼치고 있었는데 한 3주 정도 잘 오르고 있었는데, 자 북한의 핵실험 한 방에 좀 이번 주 흔들렸으나 다음 주에 계속해서 강하게 상승하기를 한번 기원해 보면서, 자 오늘 방송 자 9월 1주차 주간 시황 분석 및 주의시 한번 살펴보는 방송을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. 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